일본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던 한 광고 기획자, 다이치. 하지만 한국으로 떠난 출장에서 그가 겪은 일들은 그의 삶과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에서 그가 발견한 놀라운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경험이 일본과 한국 두 나라를 어떻게 연결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광고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올해 30대 중반의 다이치입니다. 제가 한국 출장에서 느끼고 배운 것들을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다른 나라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일하는 회사와 일본 사회가 직면한 현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어준 여정이었어요. 모든 이야기는 몇 주 전 회사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우리 회사의 혁신 방향이었죠. 저는 그 회의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단순히 회사 내부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의실에서 진행된 토론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기성세대는 과거의 성공을 바탕으로 현재를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일본 광고 시장을 주도했잖아. 그때처럼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가는 게 맞아. 변화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회사에 더 이익입니다. 그들은 안정과 신중함을 성공의 비결로 여겼습니다. 반면에 저와 같은 젊은 직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회사는 뒤처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경쟁사들에게 더 많이 밀릴 겁니다. 변화가 없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저도 그들과 비슷한 생각이었기에 용기를 내어 발언했죠. 우리가 과거의 성공에만 안주한다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무시되거나 젊어서 아직 몰라서 하는 소리라는 시선으로 평가절하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날 회의는 결국 기성세대의 입장이 받아들여지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답답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화를 두려워하는 걸까? 이대로 가다간 정말 늦어질 텐데. 그날 퇴근 후 저는 동료들과 근처 선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회의실에서 느꼈던 답답함을 풀기 위해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동료들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짜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야. 일본 자체가 변화를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 맞아. 기성세대는 과거에 멈춰 있어. 세계는 이미 앞서가고 있는데. 술잔이 돌수록 대화는 더 깊어졌고 자연스레 불만과 고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술집 벽에 걸린 TV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NHK에서 방영 중인 지금의 일본 어디로 가야 하나? 라는 토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침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일본의 현 상황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었죠. 기성세대 패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성공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지나치게 변화를 추구하면 우리가 가진 안정성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젊은 세대 패널이 반박했습니다. 그 안정성이 우리를 정체시킨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일본은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회사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 말투, 저 논리가 회사에서 기성세대가 했던 이야기랑 똑같잖아. 화면 속 젊은 패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과거에는 기술과 혁신의 선두주자였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뒤처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도전하는 자세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치 제 머리를 누군가 망치로 친 것처럼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일본 전체가 이 상태였던 거야. 이대로 가다간 진짜 큰일이겠는데. 며칠 뒤 회사에서 저를 포함한 몇 명의 팀원들이 한국으로 출장을 간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협업을 위해 한국 기업들의 방식을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죠.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기대보다는 의문이 더 컸습니다. 한국, 왜 하필 한국이지?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K-팝, K-드라마, 그리고 일본과의 역사적인 갈등 정도가 떠오르는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출발 전날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해 검색해보니 생각보다 놀라운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은 디지털화와 기술 발전 면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었죠. 댓글에는 이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사회로 완전히 전환되었어요. 효율성과 속도 면에서는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일본이 아직 팩스와 도장을 사용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글을 읽고 나니 이번 출장이 단순한 업무를 넘어 제가 그토록 답답해했던 문제들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게 맞는지,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지 직접 느껴보자.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 여정이 저에게 얼마나 큰 깨달음을 줄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죠.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일본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공항의 규모와 효율적인 시스템에 먼저 놀랐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찾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몇 분에 불과했죠. 모든 절차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일본 공항이라면 이런 속도는 꿈도 못 꿀 텐데. 공항 곳곳에는 외국인을 위한 안내 표지판이 다국어로 적혀 있었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든 정보를 간편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외국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공항에서 나와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교통카드를 꺼내들며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카드로 지하철도 되고 버스도 되고 택시까지 가능하다고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카드 하나면 모든 대중교통이 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교통수단마다 티켓을 따로 사야 하는데 정말 편리하네요. 이곳에서는 기술이 단순히 기술 자체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 풍경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최신식 디지털 광고판이 번쩍였고 스마트폰을 들고 QR코드로 무언가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기술을 정말 삶의 일부처럼 쓰고 있구나.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일본과의 차이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푼 뒤 잠시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거리에는 다양한 음식점과 카페가 가득했고 가게마다 QR코드 결제가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신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현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고 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 자체가 일본과 다르다는 거겠지.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한국의 모습에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출장 이튿날, 저는 협력사와의 첫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출장의 핵심 목표는 한국의 광고, 기획 방식과 디지털 마케팅 시스템을 배우는 것이었죠. 협력사의 직원들은 이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완벽히 준비하고 있었고 미팅은 유창한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준비성과 열정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 직원이 말한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강렬히 남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배우는 걸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일본과의 차이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일본에서는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꺼리고 오히려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으니까요. 미팅이 끝난 뒤 협력사의 팀장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혁신을 시도할 수 있나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신가요? 제 질문에 팀장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죠. 하지만 실패에서 배우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예요. 실패를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요. 그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완벽한 결과를 목표로 하는 문화가 강하지만 그로 인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회사, 아니 일본 전체가 이런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어. 출장을 이어가며 저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이 사람들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발달했다는 것을 넘어 그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출장은 단순한 업무를 넘어 일본 사회와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거야. 한국에서 본 것들은 단순히 부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느낀 차이를 일본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여정은 단순히 관찰하는 것을 넘어 배움과 변화를 모색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출장 3일차, 저는 협력사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겹살을 굽는 고소한 냄새가 가득한 식당에 앉아 있자니 한국의 회식 문화가 일본과 얼마나 다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고기를 구워 함께 나누고 술잔을 돌리며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죠. 일본에서는 보통 회식에서도 업무 이야기가 대부분인데 여긴 분위기가 훨씬 인간적이고 따뜻하네요. 제 말에 협력사 직원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선 일할 때는 철저하게 일하고 쉴 때는 확실히 쉬죠. 그래서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는 것 같아요. 술잔이 오가고 대화가 깊어질수록 저는 한국의 유대감 있는 문화가 부러웠습니다. 일본의 형식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문화와는 정반대였으니까요. 이런 문화가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앞으로 협력사와의 프로젝트가 더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먹던 중 이전에 일본에서 치료받았던 치아의 보철물이 갑자기 떨어진 겁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저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문제라도? 저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협력사 직원 한 명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고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대수롭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난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치과 예약과 진료 과정이 꽤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외에서 해결하려고 하니 더 복잡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직원들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일본까지 돌아가신다고요? 아니에요. 여기 근처에 24시간 운영하는 치과가 많아요. 지금 바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꺼내어 주변 치과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도 되지 않아 한 직원이 말했죠. 예약 끝났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지금 가면 바로 진료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빨리요? 병원 예약이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여기선 보통 그렇죠. 특히 이런 간단한 치료는 당일에 끝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안내를 따라 치과로 향했습니다. 치과에 도착하자 또 한 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병원의 시설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접수 과정은 키오스크를 통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설마 병원 접수도 이렇게 간단할 줄은 몰랐네. 몇 번의 터치만으로 접수가 끝나고 대기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자 의사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영어로 물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치아 보철물이 떨어졌는데 일본에서 치료받은 거라 조금 복잡한 경우일지도 몰라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를 시작했고 놀랍게도 치료는 10분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치료비를 계산하며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일본에서는 이런 치료를 받으려면 몇 배는 더 들 텐데 치료비는 일본에서의 예상 비용에 비해 너무나 저렴했고 이 모든 과정이 몇 시간 만에 끝났다는 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협력사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치료 잘 받으셨죠? 한국 병원 시스템 어떠셨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솔직히 처음엔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선 병원이든 은행이든 웬만한 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시간을 아끼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일본과 한국의 차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예약 시스템이 복잡하고 절차가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성과 신중함을 중시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효율성과 속도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이 경험이 단순히 치과 치료를 받은 것을 넘어 일본과 한국의 사고방식과 시스템의 차이를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키려다 이렇게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노트에 한 가지 문장을 적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한국은 실패를 용인하며 배움과 도전을 통해 발전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실패를 최소화하려는 태도 때문에 아예 새로운 시도 자체를 막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 회사가 변화와 혁신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술적인 시스템만이 아니라 이 태도 자체를 배우는 거야. 출장의 후반부로 접어들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일본에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얻은 배움은 단순히 차이를 느끼는 것을 넘어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데 큰 힌트를 주고 있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회사에서 출장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의 주제는 한국에서 배운 점과 이를 우리 회사, 나아가 일본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죠.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한국에서 경험한 디지털 시스템, 효율적인 업무 방식,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에 대한 사례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젊은 직원들과 기성세대가 모두 앉아 있었고,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사람들의 삶과 업무 전반에 깊이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효율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었죠. 저는 서울에서 보았던 QR코드 결제 시스템, 병원에서의 자동화된 진료 과정, 그리고 협력사 직원들의 도전적인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흥미롭게 듣는 듯 보였지만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한 기성세대 간부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배운 점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일본만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의 신중함과 안정성은 분명히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신중함은 새로운 시도를 막고 결국 발전을 늦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도전하는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이 도전 정신이고 이를 일본만의 방식으로 해석해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젊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 기성세대 간부들도 진지하게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사 내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팀에 합류해 디지털화를 실험적으로 도입하는 작업을 맡았죠. 초기에는 반대와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배운 협력사 직원의 말을 떠올리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실수가 많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실패에서 배우며 더 나은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작은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변화는 점차 회사 내부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생겨났고 기성세대 간부들 역시 변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회사에서 열리는 사내 워크숍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변화와 도전이었죠. 강연장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다시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출장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도 완벽함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시도하고 배우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 말에 많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이후에도 여러 사람이 제게 다가와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동감합니다.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한국처럼 더 빠르게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출장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회사에서 더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본식의 신중함과 한국식의 도전 정신을 융합한 새로운 방식을 실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작은 성과들이 쌓이며 회사 내부에서는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출장에서 얻은 깨달음을 계속 곱씹어보고 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다.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더 큰 실패를 부른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전하는 태도를 배우고 이를 우리 방식으로 재해석해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일본 사회의 한계를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기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조금씩 바꿔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출장은 저에게 단순히 새로운 경험을 넘어 제가 속한 사회와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전하고 실패를 인정하며 거기에서 배우는 태도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가치라는 걸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일본에 돌아와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변화는 오지 않는다. 그 다짐을 되새기며 저는 앞으로의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한국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도전과 변화의 흐름을 멈추지 않고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네요. 한국과 일본,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